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야기 나라입니다. 어떻게 투표들은 지금 잘 또 하시고 잘 하셨나요? 저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왔습니다. 오늘은 선거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를 나눠보고 또 찬양 한 곡을 불러보려고 합니다. 우선 선거하면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저는 30대 초반 시절에 옛날에 통일주체국민회의라고 있었습니다.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장충체육관에 모여서 대통령을 뽑았었죠. 제가 그 대통령 국민회의에 대통령 선출하는 대의원직에 당선이 되어 보려고 제 고향인 경상북도 의성 시골 면에 제가 등록을 하고 실제 그 거주를 1년 해야 되니까요. 그리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거기 1년 이상을 거기서 이제 생활을 하면서 그야말로 한 표 얻는다고 생각을 하고 아주 이상한 사람들하고도 많이 어울리고 그랬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은 정말 철없고 아주 황당한 일이었죠. 제가 젊은 시절에 한때 누구나 다 그랬겠습니다만은 굉장히 그 좌파 천부인권 사상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다들 아시지만은 천부인권, 하늘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권리를 부여했다. 이런 뜻입니다. 저는 그 당시에 보면은 있는 자가 없는 자를 핍박을 하고 권력자가 없는 사람을 때리고 이런 걸 볼 때에 아주 분개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이 한번 대통령을 뽑는 대의원에 당선돼 가지고 이 세상을 사회 정의를 바로 잡아버리겠습니다. 지금 생각하면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요. 그래서 그는 젊은 시절 1년 이상을 정말 허황되게 세월을, 황금 같은 세월을 보내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로 그 여파로 저는 참 고생하면서 어렵게 살았습니다. 제가 그 시골에 그렇게 내려가가지고 1년 이상을 있으면서 대의원에 제가 당선을 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요. 제가 80년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80년에 제가 내려가서 1년 이후 되던 80년인가 그때의 그 통일주체국민회의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 당시가 아마 전두환 대통령이 집권하던 시절 같습니다. 그런 어처구니 없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유토피아라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없습니다.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유토피아 이상향이 가능하지요. 다들 잘 먹고 잘 사는 평등하고 균등한 사회. 그렇지만 그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사회가 있더라도 지도부가 있어야 되고 지도부에서는 권력을 행사해야 되고 난 좋은 세상이라는 것은 공정과 그다음에 정의로운 사회, 절차와 어떤 과정이 공정하고 이러면 우리가 만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자유시장 질서를 존중하고 그렇게 하면은 훌륭한 지도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는 연일 좌판이 우판이 이렇게 다투고 있습니다. 좌는 우가 그러다 그러고 우는 좌가 그러다 그러고 원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그냥 상식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원래 좌파 우파라는 개념은 사실은 그 허무맹랑한 것들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0여 년쯤 되었을 것입니다. 프랑스 대혁명. 그 당시에도 프랑스는 왕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부정부패가 많았습니다. 권력을 휘두르며 백성을 짓밟았었죠. 민중을 밟았었죠. 그러니까 내부로부터 아래로부터 민중 봉기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프랑스 대혁명이죠. 그래서 프랑스 그 대혁명 당시에 그 어떤 회의를 할 때 국민의 당인가 제가 잘 기억은 안 납니다. 아마 그것도 찾아보면 다 나오리라 믿습니다. 거기 혁명 당시에 어떤 국가기관 회의가 있었는데 그 의장석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오른쪽에 앉아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바로 우파가 됐고요. 좌측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좌파가 되었습니다. 그때에 이제 좌측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민중 봉기를 주도했던 그런 인물들이었죠. 그런 인물들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기존에 있던 왕권을 몰아내고 백성이 민중이 권리 주체가 되는
그런 진보적인 사상을 가졌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바로 진보 좌파 단체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앉아 있었던 왕을 위시한 왕권을 지키려는 자들, 보수 쪽에 앉아있던 그런 우측 사람들은 보수 우파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진보니 보수니 우파니 좌파니 이런 것들이 정말 지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허무맹랑한 것들입니다. 지금 우리 현실을 봅시다. 보수라고 해서 보수를 지킵니까? 진보라고 해서 진보로 나갑니까? 아니다. 보수도 진보도 우리가 정말 이상적인 정의로운 일들을 실현을 해야지 진보 보수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면은 진보도 진보가 아니고 보수도 보수가 저는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저희들이 현실에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현실에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그렇게 다투면서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들을 알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조금 전에 그 TV를 켜보니까 투표율이 호남 지방이 월등히 높더라고요. 뭐 사전투표율도 굉장히 높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 높은 이유를 하나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왜 그럴 수 있냐면은 저는 그 광주하고 가까운 전남 담양군의 그 아내를 이제 제가 결혼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주라든지 이 전라도 지방에 그 당시에 그 실정이라든지 이걸 잘 알거든요. 저도 그 놀랐습니다. 어떻게 투표율이 가장 그렇게 높을까요? 우리가 특히 뭐 알고 있기로는 뭉친다, 단합이 잘 된다. 아니, 물론 그게 바탕이 됐겠죠. 근데 제가 그 결혼해서 본 거는 어떤 거였냐면은 지금 현재 그 호남 지방, 뭐 전라북도, 전라남도, 특히 광주 이런 쪽에서는 투표 당일날은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니면 승용차를 갖고 있는 사람들, 교통이 불편한 사람들도 꼭 같이 가지고 동료를 합니다. 그 동네 앞에 막 차를 대놓고 나오라고 막 그래요. 지금은 뭐 제가 쪽을 안 가본 지가 오래되고 거의 뭐 소식 안 받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도 뭐 똑같게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예, 그렇게 동료하고 서로 가자 오자 이래가지고 막 아주 그 동료를 합니다. 그러니까 투표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 고향 의성 대구 쪽에서는 제가 거기서 20년을 살았고 지금도 뭐 고향 사람들과 소식을 주고받고 하지만 그런 그 촌처럼 못 봤거든요. 그냥 개인적으로 가고 오고 이러고요. 동료하고 이런 건 없었습니다. 그런 사실들은 애향심으로도 연결되지만은 친척 간의 우애로도 연결되는 것. 그게 바로 이렇게 보면은 동료 문화 서로 저는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뭐 또 비근한 지금은 좀 세월이 흘렀습니다만 제가 그 제 아내하고 오고 가면서 연애하던 시절 그때 보면은 저는 광주 고속 굉장히 이용을 많이 했습니다. 금호고속에서 금호그룹이죠. 금호그룹에서 운영하는 광주 고속 서울터미널에서 그 당시에 가면은 차가 아주 자주 있었어요. 딴 그 경상도 쪽에서는 그 당시에는 고속버스가 없었을 때라고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그때가 6, 7년 아니 예, 그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빨간색으로 칠해가지고 지금도 저 차가 추억에도 참 서로 추억에 그렇게 사무쳐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에 명절 때가 되면은 그 광주 고속이 5분 10분 간격으로 이제 전라도 지방을 운행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거의 뭐 시내버스 수준으로 그 운행을 했었거든요. 인구는 오히려 경상도가 많거든요. 전라도 지역보다가. 그런데 또 열차도 보면은 명절이 되면은 호남선은 뭐 미어 터집니다. 경부선도 물론 뭐 그렇지만은 인구는 전라도가 적거든요. 호남선은 예매하기도 힘들고 아주 많이 이동을 해요. 서울에서 많이 내려가죠. 친척을 찾고 고향을 내려가고 그런 애양심 아주 우애가 좋다는 그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 서로를 좀 알면 좋은데요.
저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이 선거철만 되면은 우리가 남북으로 갈려져 있는데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동서로 갈려지면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서로 보면은 나돈이 경상돈이 어디 뭐 충청돈이 다 똑같습니다. 인간은 다 똑같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서로 풀 뜯으면서 갈등을 가지지 말고 좀 봉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이런 얘기들을 해봅니다. 제가 그 경상도지만은 전라도 아내를 맞이할 때에 저희 집안에서도 반대했고 저희 처제는 광주 쪽, 처가 쪽도 저를 반대를 했습니다. 뭐 그때에 이제 나중에 알았지만은 경상도 사람들, 남자들은 와이프한테, 아내한테 손찌검을 잘한다. 여자를 잘 때린다. 그렇게 뭐 알고들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보면 뭐 경상도 남자들이 아주 애교를 얼마나 떠는지 모릅니다. 사랑의 소리를 연발하고요. 전라도 남자들도 똑똑한 남자들이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뭐 어떤 그런 기질적인 문제는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 사는 세상 이치는 똑같다고 그래 생각을 합니다. 뭐 저희 이제 집안에서도 저는 이제 경상도고 뭐 전라도에서 이제 이렇게 시집을 오니까 요즘 뭐 김문수 봅니까? 김문수 그런 말들 하더라고요. 경상도에는 뭐 자식 없나? 저도 그때 그랬었거든요. 그래 반대를 했지만은 막상 결혼을 하고 나니까 아주 그 아내가 몇 년 지나고 난 뒤에 저 아버님, 그러니까 시아버지 되는 아버지에게 아주 인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며느리인 저희 아내한테 손을 잡고 다니면서 항상 다정하게 인정을 며느리 중에 제일 낫다고 항상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사별한 아내는 예의범절이 발랐고요. 부모 공경 잘하고 참 그 부모로서도 바람직한 그런 거고 특히 또 예뻤습니다. 적어도 제 눈에는요. 착하고 유순했고요. 제가 팔불출입니까? 팔불출의 하나가 아내 자랑이라고 그랬는데 어쨌든 지금은 참 그런 아내가 요즘 뭐 뻐꾸기도 울고 밤에는 소쪽새도 울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아내가 참 그립습니다. 저는 그리고 또 전라도 지방을 참 좋아합니다. 전라도 지방 중에서도 그 이리, 전라북도 이리를 참 좋아하는데요. 이리를 좋아하는 데는 제가 조금 사연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영업 활동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전국을 다니면서 이렇게 영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라북도 이리시에 있는 모 제과점에 그 당시 돈으로 한 30만 원 돈 받을 게 있었어요. 근데 제가 사실은 영수증을 분실해가지고 없었습니다. 그래서 밑져봐야 본전식으로 돈을 수금하러 이리지방에 찾아갔었죠. 봤더니 그 제과점은 망해가지고 벌써 문을 닫고 폐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수소문 끝에 이제 그 집을 찾았습니다. 그 사장님 하던 분이 여자였는데요. 가서 얘기를 했지요. 제가 사실 좀 수금하러 왔습니다. 제가 처음엔 영수증 없다 소리 안 했죠. 그랬더니만 영수증이 있나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사실 영수증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대충 생각나는 게 그때 30몇만 원이니까요. 그래서 그래 얘기했더니만 지금 돈으로 치면은 그 돈이 꿀찬을 겁니다. 그죠? 한 300만 원 될까요? 안 될까요?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 돈 가치하고요. 그때가 제가 40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30대 중반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여자분이 설마 속이시겠어요 하면서 그 돈을 선뜻 주더라고요. 저는 안 줄 줄 알았거든요. 정말 저는 그때에 대단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리 가면은 음식 대접이 광주도 그렇지만은 아주 극진합니다. 하다못해 뭐 칼국수 그릇을 먹어도 그 위에 고기 고명을 얹어주더라고요. 항상 그래요. 그리고 또 딱 가면 여름철에는 병맥주 거기다가 보리차를 끓여내가지고 시원하게 그 냉동 내지는 냉장된 그거를 한 병씩 딱 내놔요. 기본적으로. 얼마나 정성이 대단합니까? 그러면 뭐 반찬이나 붙은 거 요리는 정갈하게 이루 말할 데가 없고요. 그래서 옛날에 저는 영업 활동을 할 때에 충청도를 뭐 제가 그렇다고 해서 지금 폄훼하는 건 아닙니다. 충청도, 강경,
논산 밑에 강경이었나요? 그랬던 것 같아요. 아니야. 잘못 얘기했습니다. 대전 밑에 강경이었나요? 충남 그 강경 지방에서 점심시간이 돼도 저는 거기서 점심을 안 먹고 또 하나 차로 거기서 1시간? 1시간 정도 거리가 안 됐던 것 같아요. 1위까지. 1시간 좀 넘었나요? 점심시간 지나도 1위 가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뭐 소주 한 병을 시켜도 그 낙지 같은 해물이 나오고 이랬어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히려 미치는 장사 남는 게 있냐고 이랬더니만 그 지방에서 그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어떻게 얘기하느냐면은 지금 현재 당장 우리가 이익을 바라는 건 아니고 이렇게 하면 또 언젠가는 찾아주시겠죠. 항상 갈 때마다 그렇게 음식을 시켜도 시키라 적게 시키라 이런 불평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인상이 지금도 아주 그립게 그렇게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제 고향을 사랑 안 하는 건 아닙니다. 누구보다 제 고향을 사랑하지요. 제 고향도 굉장히 많지요. 이처럼 우리가 서로를 알면은 갈등이 해소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꾸 제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 왜 이런 말을 하느냐면은 선거 때만 되면은 너무 경상도, 전라도 특히 두 지방이 그렇게 서로 또 앙앙불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떤 정책적으로 전라도 경상도가 어디 한 곳에 요즘 그 연애 프로처럼 연애의 장을 마련해가지고 선을 보게 하고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아기도 낳고 살다 보면은 서로가 처가를 이해하게 되고 시가를 이해하게 되고 뭐 서로 이렇게 하면은 갈등이 굉장히 몰라서 그렇지 알고 보면은 전라도나 경상도나 나쁘거나 좋거나 다 그런 건 똑같습니다. 서로 이해를 하면은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유머 하나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오늘은 투표 결과라든지 이런 것도 또 많이 보실 것 같고요. 시간이 또 길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빼겠습니다. 빼고 우리가 투표를 해서 통치자를 뽑고 지도자를 뽑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깐 우리 성경적인 상식 몇 가지를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옛날에 우리 이스라엘 고대 시대 통치 시대 때는 첫째 족장 시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신정 시대, 그 다음에 또 사사 시대, 그렇죠. 사사 시대, 족장 시대, 신정 시대, 사사 시대, 그 다음에 왕정 시대 이렇게 이제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족장 시대는 그야말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족장 시대는 대표적인 지도자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라든지 이삭, 야곱, 요셉 있죠. 그래서 이제 일정 작은 지역에 거주를 하면서 부족, 소규모 부족, 민족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거기를 이제 통치하면서 그게 이제 족장 시대입니다. 신정 시대는 신은 하나님이라는 그 신정, 신이 정치한다, 통치한다, 다스린다 이런 뜻이거든요. 저도 이제 신정 시대에 우리가 대표적인 지도자로서는 모세 여호수아가 있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오면서 모세가 광야 생활하면서 거기서도 지도자 모세 여호수아 대표적인 지도자 그게 이제 신정 시대죠. 그 다음에 사사 시대. 사사라고 하는 것은 사는 스승사자입니다. 스승사. 그래서 이제 지도자 재판관 영어로 보면은 저지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요즘 젊은 분들은 한문으로 그렇게 찾아보진 않고 영어로 찾아보니까 제가 그렇게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 사사의 시대의 대표적인 인물로는 삼손과 데릴라. 젊을 때 제가 어릴 때 영화로 아주 재밌게 본 머리 긴 지도자 있지 않습니까? 머리를 깎았더니 힘이 없어지더라. 삼손과 데릴라 하는 그 삼손하고 사무엘이라는 아주 특출한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고르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왕정 시대죠. 왕이 통치하는 시대.
그거는 뭐 아시다시피 사울왕이 최초의 이제 인물이었죠. 그 다음에 그 족장 시대에는 아까 얘기를 안 했나요? 대표적인 지도자가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 요셉, 이제 이런 분들이 대표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우리가 어떤 국가가 있고,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사실은 통치자가 없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정부도 작은 정부가 좋고요. 정부라든지 통치자가 있으면 규제가 따르는 게 다르게 마련이거든요. 근데 통치자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을 세워놓고 집행을 해야 되고 다스려야 되니까요. 아니면 힘센 자가 약육강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재를 해야 되니까 통치기구는 있어야 마땅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거 아시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옛날 이스라엘 그때 시대 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지도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우리에게 통치자를 왕을 보내달라.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사사시대, 그 다음에 신정시대, 이런 시대 때에 이웃 나라들에서는 제가 그 나라들 몇 개는 알고 있는데 그 틀릴까 봐서 얘기 못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모압, 암몬 맞습니까? 어쨌든 이런 그 블레셋도 있었던가요? 이런 나라들이 아주 뭐 왕을 이렇게 막 세워놓고 군대도 그냥 강건한 군대를 세워서 막 1년 정도로 맞춰서 행군하고 막 진격을 하니까 우리도 저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통치와 질서가 명확한 나라. 이래서 왕을 보내달라고 기도를 해가지고 그래서 온 왕이 누굽니까? 그 제일 처음 왕인 사울 왕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통치 지도자가 없는 세상이 좋지요. 그렇지만 그것도 이론이지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어쨌든 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차라리 신정, 하나님이 통치했던 시대가 좋았고 마땅한 시대가 아니었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다가 이제 이렇게 사사 시대로 넘어오고 한 것은 우상 숭배라든지 이런 뭐 또 세상에 만연했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게 이제 시대별로 한번 제가 상식을 얘기해 봤습니다. 여기서 또 한번 찬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찬양이라는 것은 왜 자꾸 제가 하느냐면은 찬양 찬송은 그야말로 기도거든요. 기도. 물론 제가 좋아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찬양을 할 때는 소중한 시간이고 저는 정말 기쁘고 고맙습니다. 근데 제가 하는 노래 찬양들이 소음이 안 되었으면 합니다.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공공하고 할 때에 주님이 손을 꼭 잡고 동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감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인도 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오늘 투표하러 가고 오는 길에 공장 위에 늘어서 가지고 아주 붉은 자태를 뽐내며
화려한 장미꽃을 보았습니다. 6월의 꽃, 장미는 꽃의 여왕이라고도 합니다. 저는 장미꽃을 보며 하나님을 느끼곤 합니다. 항상 그 꽃이나 이런 자연 아름다운 구조물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을 많이 느끼는데요. 어쩌면 이렇게 화려하고 오묘한 색깔, 또 붉은빛, 각양각색의 그 초록색 아니면은 진초록색 이런 예쁜 색깔들을 주셨을까요? 제가 국민학교, 지금은 초등학교죠. 그때 다닐 때는 12가지 색, 그 다음에 좀 있으니까 뭐 16가지 색, 제가 32가지 색, 그건 중학교 때든가요? 하여튼 제가 우리 32가지 색을 본 것이 제가 끝입니다. 지금은 몇 가지 색깔이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색깔이 굉장히 아마 여러 수백 가지 색깔이 화려한 색깔이 있지 않을까요? 그게 가능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악에는 지금 우리가 어떤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렇게 7가지 음계가 있습니다만은 어떤 하나님 나라에서는 굉장히 오묘한 소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것을 상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붉은 장미꽃을 보면서는 우리 예수님의 붉은 빛은 예수님의 보혈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들이 보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곤 합니다. 붉은 빛은 아주 그 붉은 빛도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근데 저는 꽃을 보면서 왜 이렇게 찬탄을 하고 경탄을 하고 하나님을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그런 찬란한 꽃들을 왜 보여주셨을까요? 왜 만들었을까요? 그거를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뜻인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만들었나? 저는 항상 하나님 믿지 않았을 때도 꽃이나 별, 달을 보면서 하나님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어떤 신적인 하나님을 느끼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는 그렇게 꽃에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선거날에 한 번 더 얘기해 보았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항상 소중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